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나날. 결국 베스는 성옥녀를 앓게 되었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중태였다. 병에 대해 잘 모르는 매그와 조, 노령으로 위문이 금지된 로렌스 할아버지, 바쁜 뱅스 선생을 대신하여 한나가 하루 종일 베스를 간호했다. 매그는 킹덱 아이들의 전염을 염려해서 쭉 집에 있었고 워싱턴에 보내는 편지에 베스의 병을 쓸 수 없어 안타까웠다. 조는 밤낮 없이 베스 곁에 붙어 있었다. 베스는 참을성 있게 잘 견디다가도 가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이불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지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하고 엄마를 찾기도 했다. 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매그는 엄마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는 아직은 심각하지 않으니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 워싱턴에서 온 소식은 걱정을 더하게 했다. 아빠의 병이 악화되어 마치 부인은 당분간 귀가가 어렵겠다는 내용이었다. 날마다 자매들에게는 슬픔과 한숨뿐이었고 행복했던 집안은 죽음의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바느질감 위에 눈물을 떨구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사치스러운 물건보다 훨씬 고귀한 사랑, 보호, 평안, 건강 등이 집안에 얼마나 가득했던가를 매그는 깊이 느꼈다. 조는 어두운 병실에서 괴로워하는 동생을 밤이고 낮이고 지켜보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 살려고 한 베스의 고귀함을 새삼 깨달았다. 에이미는 그 답답한 생활 속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 좀이 쑤시면서도 틈만 나면 베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로리는 매일같이 들락거렸고 로렌스 할아버지는 베스 외에는 연주 못하도록 그랜드 피아노를 잠가버렸다. 모두가 베스를 걱정했다. 우유 배달도 빵집에서도 반찬 가게에서도 정육점에서도 모두 차도를 물었다. 이웃 사람들은 뭐든지 위문품을 보내고는 하루속히 쾌차하기를 빌었다. 가족조차도 내성적인 베스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므로 놀라곤 했다. 베스는 인형 조안나를 곁에 눕혀놓고 있었다. 열에 들뜬 때에도 그녀는 이 가엾은 고아 인형을 잊지 않았고 의식이 또렷할 때는 조 걱정만을 했다. 에이미에게 상냥한 인사를 전하고 몇 번이나 아빠에게 편지를 쓰려고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몇 시간을 내리 고통스러워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곤 했다. 뱅스 의사는 하루에 2번씩 왕진을 왔고 한나는 철야로 간호했고 매그는 얼마든지 전보를 칠 수 있도록 전신 용지를 책상 위에 준비해 두었고 조는 베스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12월 1일은 그녀들에게 있어서 모진 겨울의 모습 그대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었다. 뱅스 선생은 그날 아침 전에 없이 오랫동안 진찰한 끝에 낮은 목소리로 한나에게 말했다. 마치 부인이 만일 부근 곁을 떠날 수 있으시다면 곧 부르는 편이 좋겠어요. 한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고 있었다. 매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팔 다리에 맥이 쑥 빠져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는 새파랗게 질려
잠시 멍청이 섰다가는 전신 용지를 움켜쥐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곧 돌아와 소리 없이 외투를 벗고 있는데 로리가 한 통의 편지를 들고 들어와 마치 씨의 병환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기쁜 소식에도 자매들의 표정이 어둡자 로리가 물었다. 왜 그래? 베스가 심해졌니? 지금 엄마한테 전보를 치고 왔어. 조의 표정은 심각했다. 잘했어, 조. 스스로 결정한 거니? 로리는 조를 현관 의자에 앉히고 손이 떨려 벗지 못하는 장화를 벗겨주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야. 설마 그렇게 중태니, 조? 로리는 놀라 소리쳤다. 중태야, 내 얼굴도 몰라보고 나의 베스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어. 이렇게 괴로운데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 하나님도 너무 멀리 있어서 나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조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둠을 더듬듯이 손을 내밀었다. 로리는 그 손을 꼭 잡고 솟구치는 눈물을 꾹 참으며 목맨 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있어. 내게 의지해, 조. 조는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그의 손에 의지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손은 조의 괴로움을 한결 가볍게 했다. 로리는 뭔가 상냥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말없이 그녀 곁에 서서 그녀의 어머니가 늘 하듯이 떨구어진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었다. 조에게는 그것이 최고였다. 조는 로리의 가슴에서 넘쳐나는 자상함을 느끼며 슬픔 속에서도 애정의 따뜻함을 깨달았다. 고마워, 로리.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이젠 그렇게 외롭지 않고 어떤 일에도 견딜 것 같아. 최선의 경우만을 바라는 거야. 엄마도 곧 돌아오실 거고 모두가 좋아질 거야. 아빠가 호전되어 다행이야. 엄마도 안심하고 오실 테니까. 아,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아. 내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조는 한숨을 쉬며 눈물에 젖은 손수건을 무릎에 펼쳤다. 매그는 힘이 되지 않니? 물론 매그도 열심이야. 하지만 베스는 내 반쪽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베스를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조는 젖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다시 흐느껴 울었다. 이제까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 꾹꾹 참아왔는데 이윽고 조가 울음을 그치자 로리는 밝은 어조로 말했다. 베스는 살아. 착하고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남의 사랑을 받고 착한 사람은 모두 일찍 죽어. 조는 중얼거렸다. 많이 지쳤구나. 조답지 않아. 잠깐만. 금방 기운이 나도록 해줄 테니. 로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조는 피곤한 머리를 베스의 작은 갈색 모자 위에 얹었다. 그 모자는 병에 걸린 날 베스가 그 테이블 위에 놓은 채 아무도 치우지 않았던 것이다. 로리가 글라스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 내려왔다. 베스의 건강을 빌며. 로리는 명이야. 그리고 더없이 좋은 친구야. 이 우정을 언제 갚지? 조의 피곤한 마음은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 곧 청구서를 낼 거야. 그리고 포도주 이상으로 포근한 것을 하나 더 주지. 로리는 뭔가 감추고 있는 듯이 싱글벙글했다. 뭔데? 조는 호기심에 슬픔도 잊은 듯이 외쳤다. 아주머니한테 어제 전보를 쳤더니 브루크 선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회답이 왔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도착하실 거야. 전보치기를 잘했지? 조는 벌떡 일어나 갑자기 로리를 꽉 껴안아서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 로리, 엄마, 아, 기뻐.
조는 울지는 않았지만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로리에게 매달렸다. 갑작스런 뉴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로리는 조의 등을 침착하고 상냥하게 어루만져주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보자 쑥스러운 듯이 한두 번 키스를 했다. 조는 순간 번쩍 제정신이 들었는지 난간을 잡아 바로 서서는 로리를 살짝 밀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그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어. 너무 기뻐서 로리에게 매달려 버렸네. 어떻게 한나의 허락도 없이 전보를 쳤는지 얘기해봐. 하지만 술을 먹이지 마라. 또 바보 같은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난 걱정 안 해. 로리는 웃으며 넥타이를 고쳤다. 난 무척 걱정이 됐어. 할아버지도. 한나가 너무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체국으로 달려갔지. 막차는 밤 2시야. 나 마중 나갈 거야. 로리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감사를 해야 좋을지. 한 번 더 매달려 주지 않겠어? 로리는 장난스런 눈을 했다. 그만, 놀리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오늘 밤은 철야잖아. 감사해, 로리. 축복을 빌겠어. 조는 말을 마치자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로리도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잘 나서는 애는 처음 보네요. 아무튼 부인만 빨리 돌아오시면 그런 다행이 없지요. 조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한나는 안도의 빛을 띠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신선한 공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 듯 했고 햇살 같은 따스함이 고요한 방을 환하게 했다. 베스의 작은 새는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창가에 내버려 두었던 에이미의 화분에서 장미 한 송이가 반쯤 피어 있었다. 난로불까지 전에 없이 밝게 타는 듯 했다. 자매는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그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부둥켜 안으며 서로 격려하듯이 속삭였다. 엄마가 돌아오신다. 엄마가 돌아오셔.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베스는 달랐다. 계속 혼수 상태인 채로 희망도 기쁨도 없이 누워 있었다. 진종일 매그와 조는 베스의 곁에서 지켜보며 신과 어머니를 믿고 기도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열풍은 휘몰아쳤고 시간은 어쩌면 그처럼 더딘지 몰랐다. 시계의 종이 울릴 때마다 자매는 빛나는 눈을 마주보며 다가오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 의사는 12시쯤이면 좋든 나쁘든 간에 뭔가 변화가 올 테니 그때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한나는 결국 지쳐서 침대 끝에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고 로렌스 할아버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다. 로리는 생각에 잠겨 가만히 난로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매는 그날 밤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베스를 살려주신다면 난 다시는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매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에 이처럼 괴로운 일이 계속된다면 도저히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조는 지친 듯이 말했다.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2시가 지났을 때였다. 조는 침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돌아보았다. 매그가 어머니의 안락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조의 전신에 얼음처럼 싸늘한 공포가 스쳐갔다. 베스가 죽었어. 매그는 내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조는 베스 곁으로 황급히 갔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듯 했다.
고열도 그 때문에 겪었던 고통의 빛도 사라지고 없었다. 귀엽고 조그만 얼굴이 핏기 없이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조는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자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귀여운 동생 위에 몸을 숙이고 마음을 다해 그 젖은 이마에 살짝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안녕, 베스, 안녕. 그 기척에 눈을 떴는지 자고 있던 한나가 벌떡 일어나 황급히 침대로 다가가 베스를 들여다보고 손을 만져보고 입술에 귀를 대보더니 갑자기 에이프런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덩치 큰 몸을 흔들며 엉엉 울면서 말했다. 고비는 넘겼수다. 열도 내리고 호흡도 좋아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가 이 꿈 같은 말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뱅스 선생이 와서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동생은 이제 좋아질 거야. 푹 자게 해둬요. 그리고 깨거든. 깨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 따위는 둘 다 듣고 있지 않았다. 둘은 어두운 복도로 살짝 나와 서로 얼싸안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억제하고 있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와 자세히 보니 베스는 금방 잠이 든 듯이 규칙적이고 조용한 호흡을 하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죽음의 그림자는 그 얼굴에 자취도 없었다. 두 사람이 힘든 밤샘을 끝내고 새벽 하늘을 보았을 때 이처럼 멋진 해돋이는 본 적이 없었고 이처럼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동화의 나라 같아. 눈부신 경치를 바라보면서 커튼 그늘에 섰던 매그가 말했다. 저봐, 들리지? 조가 벌떡 일어났다. 현관의 딸랑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어 로리가 나직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오셨어. 아주머니가.